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아, 여러분 정말 상상 못할 고난 속에서 상상도 못하실 고난 속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얘기가 가시죠. 네. 네,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영문도 모르는데 너무 웃고 있어가지고 일단 사과 말씀을 드리고 네. 써니 셰프님 오셨습니다. 셰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써니 셰프입니다. 부산에서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여러분 지금 대단한 지금 이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써니 셰프님이 부산에 계시고 왜 부산에 계신지는 나중에 이제 차차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저희가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시도했어요. 줌으로도 해보려고 했다가 줌이 뭐가 여러 나서 안 되고 스카이프 했는데 아이디어 비밀번호 찾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찾은 방법이 영통 팬싸를 응모하신 어떤 덕후분께서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내 목소리 안 들어가게 영상통화한 최애 목소리만 따는 방법을 올려주셔가지고 와, 저는 진짜 그런 게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 상상도 못한 검색 결과였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저는 막 그런 거 찾았거든요. 덕후가 구한다는 거야. 그럼. 제가 그런 걸 막 찾았거든요. 뭐 통화, 뭐 상대방 목소리만 녹음,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네. 왜냐면 이게 제 목소리랑 써니 셰프님 목소리가 같은 파일 안에 똑같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묻혀가지고 뭐 제 목소리가 너무 작거나 써니 셰프님 목소리 너무 작아도 이걸 조절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따야 되는데 원래 줌에서 했으면 들어온 사람들 간의 대화 녹음하는 게 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커다란 변수가 이제 앞에 놓이면서 네. 통화 상대방 목소리만 뭐 이런 거를 찾았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영상 통화하면서 내 새끼 목소리만 세상엔 불가능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 따위의 목소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덕후의 마음. 세상은 역시 진짜 덕후가 네.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걸 잘라가지고 내 새끼가 얼마나 귀여운 얘기 했는지 이런 거 트위터에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내 목소리가 들어가면 너무 내 어떤 사생활과 이런 게 좀 털릴 수 있으니까. 네네네네. 네. 덕질 하실 때 써보시면은 되실 것 같은데. 네,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시스템 소리를 녹음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알림 소리가 띠리링 하고 들어가가지고 뭐 업데이트하라고.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화 통화로 녹음을 하게 되어서 장난 하지만 아닙니다. 또 녹음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요거를 만약에 성공했다. 그럼 앞으로 굉장히 손쉽게 전 세계에 있는 청취자분들을 만날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런 의미여서 저도 이제 처음 해보다 보니까 아까 테스트를 하긴 했는데 이게 다 날아가거나 에러나면 어쩌나 이런 좀 걱정이 있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듣고 계신다 그러면은 성공한 거기 때문에 꼭 축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써니 셰프님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까요? 자유롭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욘세님의 20년 지기 친구 써니 셰프입니다. 네. 저는 요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성수동에서 좀 놀다가 지금은 부산에 내려와서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자기소개는 항상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매번 면접입니다. 네. 이겨내셔야 돼요. 같은 거를 그렇게 막 할 일이 별로 없다가 보니까. 그렇지.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써니 셰프님의 근황을 되게 궁금해 하셨거든요. 네. 네, 마지막에 나왔을 때가 이제 그 신나게 머리를 식히고 이렇게 하시면서 저랑 뭐 한 번씩 쉘터 봉사 다니고 배구도 보러 다니고 맞아요. 예, 저의 어떤 배구 덕질과 개 덕질을 함께 해주고 계셨는데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어때요?
네. 저는 예전에 이제 성수론 계속 들으시던 청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네. 예전에 성수론 거기를 나와서, 네. 이제 조금 쉬다가, 성수론이라는 그 어떤 요리집을 말하는 거죠. 지금 성수론 네네네. 그곳을이라고 하면 성당의 일을 썼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성수에 있는 와인바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네. 그러다가 조금 쉬다가, 이제 제 가게를 알아보려고 네. 한참 이렇게 좀 망원동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유랑하고 네.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음. 그런 좋은 자리를 찾았어요. 마음에 드는 자리를 찾아가지고, 네. 이제 좀 계약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아무래도 네. 가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건강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검진을 한번 네. 받고 시작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때 써니 셰프님이 약간 자주 피곤해하고 뭔가 술도 잘 네, 안 깨고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건강 상태를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보자 싶어가지고 이제 제 인생에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어요. 2월 네. 중순에. 네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암이 발견됐다고 이래서 네. 갑상선에 이제 종양이 네네. 발견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네. 이제 네, 갑자기 이제 암 환자가 되어서 네. 아, 너무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렇게 시간들이 필요했어 네. 이렇게 되기까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그때 이제 서울에 있었으니까 네. 이제 그때 저 검사 결과 전화로 받을 때 바로 옆에 운전하고 계셨잖아요. 네, 저희 이제 그때가 저희 위액트 위액트 네, 봉사 갔다 올 때. 봉사 마치고 이제 밥 먹고 이제 서울로 돌아오던 길에 이제 전화를 받아가지고 검사 결과 전화를 받아서 이제 그쪽에서 조직 검사를 상급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받아봐라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이제 부산에 계시니까 바로 짐을 싸가지고 이틀 만에 검사 결과 전화를 받은 지 이틀 만에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바로 검사를 받고 조직 검사를 받고 이제 갑상선암 뭐라고 하죠? 진단? 네, 진단을 네. 여러분, 이거는 받았, 암이랑 상관없습니다. 원래 원래 한국어가 조금 어휘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네네. 영재국어잖아요. 그래서, 외지 네, 생활을 많이 하셔가지고.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그러고 어떻게 그냥 휘뚜루마뚜루, 수술 스케줄을 받고, 이렇게 네. 해서 3월 21일에 수술을 받고, 네. 지금, 이제 벌써 한 달이 다 됐네요. 지금은 어, 네, 회복 단계에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근데, 저 원래는 막 처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는 네. 그렇게 막 심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았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게 목을 열어보니까 조금 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의료진 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단계였던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 정확한 의료적인 용어는 모르겠는데, 이제 떼내고 나면 따로 항암 같은 걸 안 해도 네. 뭐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음. 갑상선암은 그래도 이제 다른 암들에 비해서 뭐 그렇게 심각한 그런 암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음. 수술을 받고 나면은 따로 항암 치료나 이런 것들은 받지 않고 네. 보통은 이제 약물로서 치료를 계속 이어나간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네. 거기에서 만약 조금 더 이제 암이 진화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발전되면은 네. 이게 림프 쪽으로 이렇게 전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진단받고 뭐 수술 전에 CT를 찍고 이랬을 때는 림프절에 전이가 보이지 않았었는데, 네. 근데 열어보고 이제 조직 검사를 또 림프에서
그 수술을 할 때 림프를 조금 떼가지고 조직 검사를 또 따로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림프까지의 전이를 조금 발견하게 돼가지고 네. 지금 그 지금 갑상선암 수술은 다 끝낸 상태인데 네. 이제 림프암 그 치료를 위해서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라는 거를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소식을 처음에 친구들이 들었을 때 저는 그 얘기를 들은 날도 그때 봉사 갔다 와서 그 양손을 못 쓰고 있다가 네. 그 고무장갑 끼고 있다가 무슨 그때 겐톡으로 무슨 되게 시덥지 않은 얘기 같은 거를 보내놓고 네네. 네, 나중에 단톡을 이제 알림을 꺼놨으니까 그 단톡이 좀 네. 너무 많이 울려가지고 좀 꺼놓은 맞아요. 단톡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소식을 듣고 친구들도 처음에 되게 막 놀래고 그랬었거든요. 네, 저희가 네. 그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자고 하는 그 단톡방이 있었는데 그냥 네. 이게 막 뭐 한 사람 한 사람 막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막 이럴 맞아. 상황도 아니었고 네. 그다음에 그때 제가 몸이 너무 조금 안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네. 몸이 기운이 진짜 하나도 없고 기력 네.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이래서 거의 뭐 이틀 누워있고 하루 한 2-3시간 정도 활동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에너지 레벨이었어요, 몸이. 네, 맞아요. 기억나요. 저랑 그때 한창 엄청 거의 뭐 매일 봤기 때문에. 그때마다 약간 저한테 맨날 막 하품 많이 한다, 엄청 네. 막 피로를 잘 느낀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음. 그래서 다들 저한테 제가 너무 갑자기 부산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좀 너무 오랫동안 부산에 아무 말도 없이 부산에 있어가지고 다들 네.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친구들한테 막 일일이 다 제가 막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야, 나 뭐 암 걸렸어. 막 이렇게 얘기할 에너지도 없고, 그러고, 네. 그게 되게,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부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먼저 불쑥 사실,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기가?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사실 이제 이게 막 어렸을 때는 위로가 되게 쉬운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위로가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네, 이게,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사실 그거를 막 당해보지 않고서 뭐, 힘내, 막 괜찮을 거야, 막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또 그게 안 괜찮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막 생각나고, 그리고 뭐, 우선은 진짜 에너지가 전혀 없어서 그냥 단톡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는 뭐 맨날 그래도 연락을 하니까 네. 뭐 이렇게 암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따로 했어도 그냥 그거를 막 뭐 그냥 아예 만천하에 그냥 알려버리자. 네. 한 번 내가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면 모두가 알 수 그리고 있도록. 그걸 일일이 말하는 게 너무 에너지를, 그러니까 뭐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배려하는 거지만 네. 스스로가 너무 그걸 매번 복귀하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알아야 되니까. 왜냐면 너무 막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왜냐면 제가 이거를 받기 전에 계속 막 떠들고 다녔었잖아요. 이제 가게 할 거라고 네, 맞아요. 막 이러니까 다들 막 이렇게 기대하고 언제 뭐 가게 오픈하냐, 뭐 부산에서 뭐 하냐 막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데 막 제가 일일이 막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아예 암밍아웃을 인스타에다가 해버렸죠. 네. 처음에 알았을 때 네. 기분이 어땠어요? 처음에 알았을 때, 뭔가 제가 조직 검사를 이제 3월 2일인가? 그때 받고, 네. 진단을 3월 4일에 받았거든요. 암 진단을. 네. 근데 3월 2일에 이제 막 갑상선 초음파 같은 것도 찍고, 막 검사하고, 막 이럴 때, 이미 약간 거기에서 의료진 분께서, 의사 선생님께서 그걸 보시고, 제가 가지고 간 그 CD, 건강검진에서 받은 그 CD 사진을 보시더니 3월 2일에 그때 딱 그냥 어투 같은 것들이 이제 별로 그렇게 막 좋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기억하기로 검진 갔다 온 날 저랑도 얘기를 했는데
초음파로 이거를 볼 때도 너무 말없이 오래 봤었다고. 네, 예, 그때도 그랬고 저랑 제 차 타고 이제 조수석에서 그 전화 처음에 받았을 때 네, 그때도 뭔가 이렇게 전화로 왔을 때 통보하는 어떤 내용의 분위기나 좀 이런 게 약간 네. 불안하다고 얘기했었던 기억이 저는 나거든요. 네네, 맞아요. 음, 그래서 이미 약간 그냥 뭔가 이게, 뭐, 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치료가 필요한 건가 보다라는 음, 생각을 조금 하기는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또 이제 건강검진은 사실 막 엄청나게 막 세밀하게 보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전문 병원에 가서 이렇게 CD를 보여줬을 때, 제 초음파 CD를 보여드렸을 때, 이제 그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양이 별로 안 좋아 보인다고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직 검사 네네, 받고 아직 네, 진단받기 전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조금씩 불안함 같은 것들이 더 막 이렇게 엄습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3월 4일에 이제 그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저희 어머니랑 같이 갔거든요. 저희 네, 어머니가 이제 간호사시다가 보니까 이제 네, 같이 가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랑 이제 예전에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아이고, 예, 다행이다. 그래서 조금 약간 네, 그 안면이 있으신 분이셔가지고 네,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막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이제 그 들어가자마자 의사 선생님께서 아니 무슨 젊은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살았노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암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는 되게 괜찮았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제 얼굴에다가 이제 대놓고 이제 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네. 그래, 뭐 사실 그러니까 저도 갑상선 암에 대해서 그거를 해봤고 서치를 해봤고 막 이런 또 어머니도 상황에서 해주신 얘기가 있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뭐 사실 이게 막 다른 뭐 훨씬 더 심각한 뭐 암들보다는 뭐 치사율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완치율이 굉장히 높은 암이다가 보니까 네, 그렇게 막 그래 뭐 만약에 암이라고 해도 치료 받으면 되는 거지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그래서 그냥, 어쨌든 그분이 이제 저한테 진단을 내려주시고, 이제 수술은 이제 다른 외과 선생님이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이제 그분 다음에 이제 외과 선생님, 저 수술을 집도해주신 그 주치 선생님을 뵈러 이렇게 바로 옆방으로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막 눈물이 막 줄줄줄줄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약간 또 그 네이버에 갑상선 암이 요즘 진짜 되게 흔한 암이래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정말 또 그러니까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주변에 워낙 막 많으시고 이래가지고 네, 그 네이버에서 저도 이제 막 이렇게 서치를 해보다가 보니까 갑상선 포럼이라고 이렇게 갑상선 질환자들의 카페 네, 같은 커뮤니티가 것들이 있구나. 있더라고요. 네, 네,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막 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약간 카페는 조금 안 좋은 케이스들이 아무래도 조금 음,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수술하기 전에 막 보고, 그러니까 그 진단받기 전에 이렇게 막 보고 막 이러니까 되게 막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카페에서 그러니까 수술 후에 가장 큰 그 부작용 같은 걸, 후유증 같은 걸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피로, 만성 네, 피로라든지 아니면은 기력, 무기력 네. 이런 거를 되게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또 이제 일하는 게 아무래도 육체적인 일을 하잖아요. 육체 몸을 노동에 많이 가까운 쓰니까. 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막 무서워지더라고요. 내가, 음,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나 네, 이제 막 그 마음을 먹고 내 가게를 한번 해보자. 내 거를 진짜 한번 해보자.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내가 이거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나는 과연 뭐, 뭐를 하고 살아야 되지? 약간 이런 걱정들이랑 이런, 그냥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막 나면서 그 외과 선생님 앞에서 엄청 울었어요. 울기 음.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어머니는 또 어떠셨어요?
어머니는 최대한 그래도 괜찮은 척 하시려고 음, 하시고 저를 이제 막 위로해 주시려고 막 이렇게 하셨죠. 음, 어머니가 막 우시거나 막 이러지는 않으셨고요. 그냥 치료 잘 받으면은 너가 원하는 일 계속 하면서 살 수 있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네.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런 말들이 막 귀에 막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와닿지 않지. 음, 그래서 그냥 막 계속 막 울면서 막, 내 일 때문에 나는 더 이제 막 걱정이 된다. 막 의사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 선생님은 또 막, 아니다. 뭐 수술 받으면은 다 괜찮아지는 병이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막 울면서 그 수술외과 선생님 방을 나왔던 기억이 나요. 음. 어머니 캐릭터를 또 저희가 알기 때문에 뭐 말씀은 에 또 그렇게 하시지만 당연히 걱정 너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또 어머니는 맨날 그 환자분들을 만나시는 분이시니까,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뭐 일반적인 그런 걸로 어쨌든 그 다른 암들보다는 조금 중증도가 낮은 암이라고는 하지만, 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되게 많이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냥 또 생각나니까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되게 까먹었거든요. 한 달 전 일인데도 벌써 막 기억이 음, 가물가물 해가지고 네. 그런데도 네.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또 울컥해지네요. 근데 너무 당연한 것 같고, 네, 그, 아마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요즘은 사실 네, 되게 암을 안고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제가 지금 저 올해 38이죠? 네, 38이죠. 38 정도 되니까 이제 주변에 그런 질병을 안고 사는 친구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네, 때 사실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많이 안 음, 겪었다 보니까 그 아까 얘기한 음, 대로 아무리 다른 암에 비해서 갑상선 암은 뭐 완치율이 높다라고 해도 100%는 네, 세상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걱정을 하는 거를 뭔가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기는 한데 뭔가 힘내 이런 말을 하기도 지금 내가 몸이 아픈데 더 이상 음, 힘을 어떻게 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걸 너무 음, 야 요즘에 근데 그런 거 되게 많다더라라고 얘기를 하기에도 제 친구는 지금 너무 심각한 일인데 그거를 제3자가 음, 근데 이런 거는 뭐 요즘에 뭐 금방 다 그렇게 된대. 이렇게 쉽게 쉽게 말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너무 음, 세상 무너진 것 같은 리액션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저도 맞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주변에 많긴 했는데, 이렇게 써니 셰프처럼 매일매일 같이 대화하는 저는, 친구가 네. 그랬던 일은 없어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맨날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를 진짜 많이 음,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뭔가 리액션의 네. 속도에서 느꼈겠지만, 뭔가 네. 답장이 한테포지 그리고 겪어봤어야지. 워낙에 이제 음. 평소에, 그러니까 우리끼리 막 얘기를 할 때도 네, 이제 이게 막 나이가 들어갈수록 네, 이제 위로라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음, 얘기도 많이 했었고, 네, 막 그러니까 더 또 이제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위로를 하기가 어려웠었던 점도 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도 이번에 사실 아프면서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갑상선암에 걸릴 줄 몰랐고 막 음, 이런 상황에서 저도 사실 이번에 되게 아프면서 음, 진짜 약간 속까지 뼈저리게 이렇게 네, 위로가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거를 음. 느껴본 것 같아요.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그 중에서 제일 좀 킹 받았던 위로의 말 같은 거 있을까요? 위로는 다 너무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알겠는데 네,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음, 이게 착한 암이다. 아, 갑상선암이 이제 뭐 그렇게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의도는 진짜 너무 알겠기는 한데, 에, 착한 암이다. 이게 일상에서 끼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 막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 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음, 일상에서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거든요. 당장 저 체력부터 같은 경우, 시작해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약을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맨날 맨날 이렇게 똑같은 시간에 일어날 그런 필요는 없다라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 루틴을 생겨서
루틴을 만들어 생활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매일 새벽 6시에서 6시 반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약을 먹고, 그리고 약도 뭐 물론 그러니까 뭐 어떤 데에서는 뭐 30분 뒤에 뭐 밥을 먹어도 된다. 약 먹고 난 뒤에 뭐 음, 이렇게 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그냥 봤을 때는 그래도 적어도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약을 먹고 난 뒤에 이제 식사를 할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 자체가 내가 원래 그 전에 그 영위하던 그 일상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 완전히 100% 같아질 수가 없고, 저는 이제 뭐 사실 갑상선암이 이제 재발될 확률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뭐 음, 전이가 이제 아무래도 좀 여성분들 많이 걸리시고 막 이러신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막 이래서 이게 막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이가 될 수 있는 뭐 가능성도 있고 막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한번 음, 암세포에 이렇게 공격을 받은 몸이기 때문에 저는 네, 훨씬,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조금 더 일반적인 정상인들보다는 취약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고, 사실 음, 제가 옛날에 뭐 일할 때 100%의 막 그런 퍼포먼스를 보일 수도 없고, 이제는 네네. 어쨌든 지금은 제 몸을 최우선으로 남은 음, 생을 살아가야 되고 평생 동안 어쨌든 호르몬제를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네, 저한테는 결코 100% 똑같은 일상이 될 수가 없는데, 그거를 네. 되게 쉽게 말하시는 분들이 조금 음, 제일 킹받기는 했어요. 음, 음. 그렇구나. 그러면은 반대로 이게 또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는 게 조금이라도 좀 뭐랄까, 들었을 때 응원이 되는 음, 말일까? 아니면은 뭐 위로가 되는 말일까?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접 들어봤으니까 음, 느낀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얘기는 진짜 음, 되게 의도도 잘 와닿고, 너무 고마웠다. 모든 말이 고마웠겠지만, 음, 당연히. 네네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냥 오히려 그냥 덤덤하게 음, 그냥 수술 잘 받고 몸 잘 챙기고 음, 이런 식의 위로가 저한테는 훨씬 더 잘 와닿더라고요. 그러고 그렇구나. 그냥 뭐 너를 위해 기도할게, 너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감사했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겪어보지 않으면 왜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도 사실 뭐 암 환자가 막 그렇게 아직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그러니까 뭐 친구의 친구 뭐 이런 주변 이렇게, 그러니까 저랑 완전 디렉트 뭐 이런 사이가 아닌 분들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본인의 그런 그 암 치료기 이런 걸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뭐 그 뭐 갑상선암을 앓았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지금은 잘 치료받고 잘 막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약간 되게 이거를 너무 막 이렇게 막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네. 그래, 뭐, 다 건강해지셨다라잖아.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당사자분들이 해주시는 얘기가 응원이 제일 많이 될 것 같아요. 위안이 제일 많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되게 깜짝 놀랐었던 거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네, 주변에, 그러니까 병을 앓으시는 분들이 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되게 놀란 면도 있었고, 근데 음, 연락을 잘 안 하던 친구인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막 연락 와가지고 이제 자기의 이런 본인의 이런 질환 같은 것들을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고 막 이랬을 때, 아,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그래, 뭐, 이거 치료 잘 받으면 되지, 뭐, 그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저는 써니 셰프 성격을 이제 아니까 저희가 막 단톡방에서는 막 농담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때 정말 에, 그때 약간 단톡방의 흐름에서 느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정말 쥐어짜가지고
기를 맞아요. 기를 쓰고 뭔가 선 넘지 않는 선에서 뭐라도 웃겨보겠다는. 그래서 저도 되게 웃긴 짤이랑 그다음에 강아지 영상 이런 걸 되게 열심히 보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제는 저는 이제 그 까방권이 생긴 거잖아요. 야,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나 안 걸린다 막 이런 거 저는 이제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만 하면은 아, 저 새끼 진짜 바람 뭐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그게 되게 함부로 하면 안 맞아요. 되는 농담인데 뭐 저 새끼 때문에 암 맞아요. 걸릴 뻔했다 해가지고 실제로 암을 투병하고 계신 분이나 그런 환자 가족분들이 되게 많이 상처를 입잖아요. 그런 농담에. 근데 네. 이제 써니 셰프님이 거의 어떤 상태에 다다랐을 때 예전에 굉장히 써니 셰프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새끼 때문에 암 네. 걸릴 것 같다고 했잖아 크크크를 보내는데 뭔가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서 나는 이제 이런 드립을 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네. 저런 저는 소리라도 해야지, 뭐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얘기니까 항상. 저는 이제 해도 네. 되지만 이제 남은 못하니까 그리고 또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니까. 남들이 만약에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걸릴 것 같아 이렇게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저한테 쥐잡듯이 이제 잡히는 그쵸, 거죠. 말 조심하라고. 그런 거죠. 야, 네 눈앞에 암 환자가 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런 인터넷에 뭐만 하면은 뭐 누구 때문에 암 걸릴 것 같다, 누구 때문에 뭐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냥 관념적으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왜 옛날에 우리가 막 병신 이런 것도 농담이라고 할 때가 있었고, 네. 그리고 막 뭐만 하면 암 걸릴 것 같다 이런 것도 요즘은 이제 점점 안 하자는 분위기지만, 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써니 셰프 일을 겪고 나니까 진짜 그게 너무 확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쵸. 그동안 제가 되게 어릴 때라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에 대해서 정말 주의를 틀어야 될 것 같고, 근데 굉장히. 저도 되게 그런 말을 많이 하면서 그쵸. 살았던 것 같아서 진짜 제가 아프니까 되게 막 모든 것들이 다 반성하게 되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진짜 말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함부로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느꼈고 맞아요. 되게 깨달은 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써니 셰프 성격을 아니까 우리가 그렇게 쥐어짜는 농담을 하고 있을 때도 네. 저 정도 얘기했으면은 만약에 애매하게 힘들었으면 오히려 엄청 힘들다고 많이 말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포기도 약간 빠른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약간 회복도 빠른 스타일이고 좀 이런 거여서 근데 되게 진짜 처음에 수술 받기 전에는 진짜 되게 너무 막 무섭고 왜냐면은 인생에서 저는 수술이라는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은근 생각보다 아픔 같은 거를 되게 못 참는 사람이어가지고, 그 수술방에 들어간다는 거에 대한 공포가 진짜 되게 컸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 받기 전에는 엄청 무섭고, 막, 온갖 생각도 많이 들고 막 이랬는데, 근데 수술 받고 나니까 바로 그냥 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왜냐면 맞아. 그 전에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그러니까 너무 갑상선암은 그 증상이 뭐 미미하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뭐 그거는 사실 사바사잖아요. 그쵸.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갑상선암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간도 되게 지금 안 좋았었고 그때 그냥 몸이 전체적으로 다 엄청 지쳐 있는 상태여가지고 정말 막 어깨가 너무 아프고 매일매일 너무 아프고 그다음에 막 갈비뼈 아래에 있는 막 통증, 갈비뼈 아래에 쿡쿡 찌르는 것 같은 이런 통증도 있었고 그다음에 술을 마시면 어느 순간부터 너무 막 등이 타들어가는 그런 아픔을 엄청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술을 제가 한동안 좀 많이 안 마셨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었고 항상 그냥 몸이 너무 무겁고 막 피로하고 짜증나고 막 이런 상태였는데 근데 그냥 수술하고 나니까 진짜 몸이 너무 막 가볍고 그런 게 바로 저는 오더라고요. 네, 바로 와가지고 회복도 그리고 되게 빨랐고 약간 의료진들이 쟨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왜 바로 카톡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더라?
다들 약간 미안한데 지금 수술이 끝난 거니? 이러고. 진짜 제가 그러니까 그 열어봤을 때 그 상태가 조금 더 심하고 그다음에 약간 갑상선이 엄청 남들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 엄청 크대요. 네. 컸대요. 그래서 그 수술 시간이 원래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네. 4시간이 걸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엄마는 기다리시는 동안 죽겠는데 막 음. 가슴이 막 탈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나, 무슨 그치, 일이 어머니 또 생겼나. 막. 의료인인데. 예, 그리고 분명히 막 2시간 반에서 3시간 되게 쉬운 수술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진짜 걱정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제가 너무 오자마자 그 마취도 엄청 빨리 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인기 중에서 좀 추가했어요. 마취 진짜 빨리 깨고, 그다음에 네. 깨자마자 진짜 보통은 그러니까 막 해롱해롱한 막 이런 상태여야 되는데 네. 이제 수술 끝나면은 이제 저는 제 병실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제 그 수술 집도하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올라오셔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보호자한테. 네.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이제 어머니랑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환자들은 그때까지도 마취해서 이제 안 깨가지고 마취해서 안 깬 상태래요. 근데 네. 저는 제 귀에 막 엄마랑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하시는 게 막 들리는 거예요. 나도 좀 알려줘라. 그러면서 제가 막 선생님 목이 너무 아파요. 막 정말 얼마나 깜짝 놀라셨을 것인가. 선생님 목이 너무 아파요. 막 이러면서 막 네.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네. 의사 선생님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순간 약간 왜 마취 덜 깼을 때 예. 약간 그 헛소리 하시는 분들 근데 그런 건 줄 그거를 알았을 왜 수 있다. 마취가 덜 깼으면은 본인은 모르잖아요. 그쵸. 인지를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다 기억하거든요. 목이 너무 아파요. 막 이러면서 저 약 좀 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여보시오 의사 양반. 네.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되게 또 의료진 분들이 진짜 놀라시고 그리고 진짜 막 수술 끝나고 한 진짜 뭐 몇 시간이었지? 제가 2시에 들어가서 6시에 나왔는데 아마 6시 반부터인가 같이 카톡하고 막 이랬을걸요? 맞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다들 놀래가지고 막 정말 괴물 같은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를 했었었죠. 그 친구들이 끝나고 뭘 먹을 수 있냐 그랬더니 뭐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써니 셰프한테 듣고 그걸 다른 친구한테 말해줬더니 친구가 이제 기프티콘인가를 보냈는데 네, 아주 깜짝 놀라면서 써니 누나 이미 아이스크림 먹고 있다는데? 그게 제일 웃겼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막 그냥 저는 너무 진짜 목이 뭐 물론 아프기는 했었지만 네. 그냥 되게 근데 수술방에 들어가는 것도 되게 저는 되게 무서울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전날 잠을 못 잤었는데 근데 저 진짜 막 웃으면서 들어갔거든요. 간호사 선생님이랑. 뭔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농담하면서 농담하면서 막 이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수술방에 들어가는 침대에 처음 누워보잖아요. 맨날 그 막 의료 드라마, 의학 드라마 막 이런 거에서만 보다가 그 느낌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막 실실 웃으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막 농담하시고 제가 이거 되게 재밌네요 막 이러면서 아직 아무 약도 안 들어갔는데 왜 이 모양인가 진짜 멘탈이. 그러고 이제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진짜 막 하얀 수술방 그런데 전부 다 이제 수술복 입으시고 이렇게 있으신데 이제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마취과 선생님한테 제가 선생님 이거 혹시 막 마취는 됐는데 정신은 깨어있고 막 이런 거 아니죠? 막 이렇게. 근데 나 같아도 그건 물어본다. 네, 그래서 막 제가 막 여쭤보고 막 이러니 저한테 막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마취과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5조 5억 명이 있을 것이다. 네, 그래가지고 막 뭐 그런 거 막 서프라이즈나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무섭다. 네. 되게 무섭다고 막 이러다가 그냥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냥 저
마스크 이렇게 씌우고 한 5초 샜나? 그러는데 마취 딱 들어가가지고 그 뒤로는 네, 네, 아무 눈을 생각도 뜨니까 안 목이 나고. 아파요, 의사 양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막 수술도 막 되게 막 그렇지는 않았고 네. 되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빨리 회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약간 사람마다 다 그 속도 같은 게 다른 거잖아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맞아. 근데 되게 저는 다행히 사실 저는 대학병원에서 수술은 안 받고 그냥 그 갑상선 전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제 그냥 성격상 사실 그 두 가지의 옵션이 있었어요. 수술을 선택할 때 이제 네. 서울로 이제 대학병원을 가느냐. 왜냐면 보통은 그렇게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네, 그러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수술을 받느냐 이랬는데 저는 제 그냥 성격을 생각을 해보면은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3개월에서 6개월 맞아요.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문 병원에서는 진짜 저 암 진단 3월 4일에 받고 수술을 21일에 받았으니까 거의 2주 만에 그냥 훅 이렇게 수술을 받은 거잖아요. 빨리빨리.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선택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대학병원을 가고 막 3개월, 6개월 동안 막 기다려서 수술을 받고 이랬으면은 이렇게 빨리 멘탈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회복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부모님이 또 같이 계셔가지고. 네, 그게 진짜 컸죠. 정말 아프면서 느낀 거지만 가족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원래 본업이 셰프이기 때문에 입맛도 굉장히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병원밥이 굉장히 맛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떠셨는지 알고는 있습니다만 얘기해 주세요. 제일 걱정스럽더라고요. 병원밥을 한 번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먹어보지도 못했고 이제 요즘은 코로나 시국이어가지고 뭐 배달 음식 같은 것도 안 되고 딱 그 밥만 거기에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못 하잖아요. 예전에는 병원에 입원해도 막 왔다 갔다도 할 수 있었고 뭐 밖에 나가서 잠깐 뭐 산책도 하고 막 이럴 수 있었는데 그 병원 밖을 아예 나가지를 못하니까 밥이 진짜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근데 또 하필이면 그 갑상선 포럼 그 카페에 제가 수술받은 병원이 밥이 진짜 맛이 없기로 유명하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되게 리뷰가 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제일 걱정을 많이 했어요. 부모님한테도 매일매일 밥 가져다 주셔야 된다고 막 먹고 셔틀 해주셔야 된다. 해주셔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끼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아니 완밥을 하셨더라고. 제가 원래 수술 받기 전까지 진짜 몸에 기운도 하나도 없고 막 식욕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밥을 거의 안 먹었거든요. 거기다 밥이 진짜 안 땡기는 거예요. 밥의 그 냄새가 너무 싫었었어요. 그랬는데 입원하자마자 첫 끼를 먹는데 어머 저 진짜 한 2주 만에 밥 한 공기를 다 먹고 막 이것이 어떤 뭐랄까 암 수술의 효과인가? 밥 한 공기를 다 먹고 진짜 완전 클리어하게 다 먹은 거예요. 반찬까지. 네. 그래가지고 왜 사람들이 여기 밥이 맛이 없다고 그랬지? 이러면서 아니면은 오늘 첫날만 약간 이 나온 음식들이 나랑 잘 맞는 건가? 이렇게 비기너스 생각했었는데 럭인가? 네, 진짜 그랬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저 6일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진짜 끝까지 다 먹었어요. 특히 맛있었던 메뉴 뭐가 있습니까? 닭도리탕도 맛있었고요. 닭볶음탕, 닭볶음탕 맛있었고 그다음에 되게 그냥 알탕 같은 맑은 알탕 같은 거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되게 맛있었고 동태전도 진짜 맛있었고 지금 녹음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보다 설레는 뭐라고요? 나물도 맛. 그럼 뭐 다 맛있었네. 지금 맛집. 전 찌개, 탕, 나물 그럼 뭐 다 맛있었다는 얘기예요. 다 맛있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동안 되게 잘 먹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 이제 위에 그 옥상 정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거기를 약간 탑돌이 같이 이렇게 맨날 돌면서 막 하루에 1000보씩 이렇게 걷고 네. 오히려 진짜 너무 되게 쾌적한 병원 생활을 해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아유, 네.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굉장히 좀 위안이 많이 됐었고, 아, 네, 네. 굉장히 좀 밝은 척 하느라 애쓴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아, 저는 물론 뭐 정말 너무 좋았어요. 밝은 굉장히 척한다 이게 아니라. 아니, 오히려 좀 더 가슴 아파했을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아, 얘 또 이걸 뭐 꾸역꾸역 밥을 먹고서는 아, 친구들을 안심시키려고 또 아, 근데 이런다. 제 성격이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괜한 걱정 한번 해봤습니다. 아, 진짜 그냥, 아, 약간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진짜 약간 수술 받기 전에 수술 후가 너무 무섭고 두렵고 이랬는데, 네. 그냥 수술 경과가 그냥 너무 좋으니까, 그게 바로 이렇게 저는 드러나니까, 네. 그냥 되게 그냥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아, 너무 좋다 막 이랬었는데, 근데 역시 세상은 저를 호락호락 내버려두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나는 됐다. 이 네. 상태면은 나는 이제 빨리 뭐 회복해서 서울 네. 올라가서 내 가게 이제 열면 된다. 암 조지고 막,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퇴원하기 전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이거 퇴진 도시잖아요. 네. 오셔가지고, 퇴원하기 전날 오셔가지고 저한테 갑자기 전이가 발견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휴. 근데 그게 되게 조금 웃겼던 게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면담에서 마지막 진료에서 제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제 궁금한 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갑상선 포럼 그 카페에서 이렇게 막 본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네. 아 혹시나 뭐 만약에 전이가 발견돼서 동위원소 치료를 받게 되면 네. 여기서 받냐 이 병원에서 받냐 이렇게 의사 쌤한테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저한테 전이 없다고 뭐 해운대 백병원에 가야 되기는 한데 네. 아마 안 받을 거라고 동의원서 받을 일 없다고 이런 식으로 되게 확신에 가득 차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직접 겪지는 않아도 하다못해 우리가 의학 드라마만 보더라도 보통 그렇게 말씀을 네. 잘 안 하시잖아요. 수술 들어갈 때 그냥 그쵸. 최선을 그래서 다하겠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만 그게 하시는데. 너무 되게 의아했었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나는 진짜 이거를 되게 빨리 발견한 건가 보다. 되게 음. 그게 없는 건가 보다. 그 뭐 아무런 그 심각성 이런 게 없는 정말 그냥 갑상선을 떼어내기만 하면 이제 끝인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막 희망차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려고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진짜 퇴원 전날 아침에 오셔가지고 아, 전이가 있었다. 그래서 림프에 전이가 됐다. 암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와장창 이런 멘탈이 완전 깨진 아유, 거죠. 맞아요. 왜냐면 이 동위원소 치료가 이제 수술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한 수술 끝나고 2~3달 정도 뒤에 받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그 핵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치료를 받고 나면은 그러니까 몸이 또 이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러니까 뭐 저는 적어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이 모든 것들이 스케줄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되는 네. 지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 네. 그게 진짜 너무 또 되게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옆에서 보는 친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좀 화가 났었거든요. 몸 음, 상태는 뭐 갑자기 바꿀 수 없는 거고 우리가 뭐 알기 전에도 진행되고 있는 거야 진행되고 있었던 거지만 너무 네.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막 마음의 준비라던가 이런 것도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쵸. 네. 그것 때문에 사실 더 진짜 되게 맞아요. 멘탈이 많이 나갔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구나.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네. 그 전이가 이렇게 왜냐면 저는 사실 하루라도 그냥 빨리 서울을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집도 정리 안 하고 그냥. 네, 그냥 네. 내려오고 아무것도 진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부산으로 내려온 거니까 그냥 네. 최대한 빨리 진짜 서울에 올라가서 집도 뭐 월세 어쨌든
없어도 내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가게도 마음에 드는 자리를 발견했었는데, 그게 이제 네. 막 나가버리면은 또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진짜 되게 정말, 네, 멘붕이 와가지고, 또 그날 이제 엄청 심란하고 엄청 많이 네. 울었죠. 예. 그래서 사실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얼굴 보고 막 이러는 그 단톡방 친구들, 오랜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이미 그 수술할 때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 병문안도 갈 겸 부산으로 가서 3월에 만날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음, 물어보니까 면회가 전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맞아요. 다들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괜히 우리끼리 그래도 음, 같이 가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너무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회복이 좀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 빨리 이제 막 그 얼굴 보고 으쌰으쌰 해줘야겠다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진짜 뭐 결과는 바꿀 수 없어도, 이거를 좀 왜 그렇게 전달을 했지?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다들 좀 음, 착잡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네, 그때 진짜 좀 되게 많이 또 심란하고 막 음, 이랬었는데, 근데 또 뭐 어쩌겠어요. 뭐 이미 전이는 있다라고 하고 막 이렇게 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네, 그러면 또 그냥 치료 잘 받고 네, 뭐 회복하는 수밖에 없지. 음, 뭐 그거 계속 뭐 붙잡고 있는다고 뭐 뭐가 그렇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맞아. 그래서 네, 좀 빨리 그래도 털고 또 빨리 음, 그냥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정확히 어떤 단계예요? 지금 다음 치료랑 이런 거 아, 하는 거 날짜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림프 전이를 위해서 이제 내일 그 상위 병원으로 해운대 백병원으로 이제 가서 이제 해기학과 그 진료를 보고 네, 이제 그 동위원소 치료 날짜를 잡고 그러고 네, 그거를 기다리고 있고요. 네, 그러고 아마 동위원소 치료는 제가 지금 이제 그거 수술 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네, 빨라도 6월 초 아니면은 뭐 6월, 늦으면은 뭐 7월 음, 이때쯤에나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동위원소 끝나고 나면은 이게 막, 그러니까 막 몸도 붓고 되게 또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그쵸, 오히려 아무래도. 수술이 더 쉽고 네, 동의원소가 되게 조금 고통스럽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네, 한 6개월 정도는 아마 아무것도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냥 몸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 수술 받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일상이 되게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음, 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우선 있어요? 우선은 이제 일어나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고 네, 원래 자던 하루가 너무 시간이거든요? 자러 가던 시간. 하루가 너무 길어요, 사실. 네, 왜냐면 아침 6시,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지금 뭐 사실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러니까 그러고 저는 이제 한 번 깨면은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어가지고 보통 네. 이제 약 드시고 다시 주무시는 분들은 또 계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다시 잠을 못 자서 그냥 그때부터 이제 한 12시까지 계속 깨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아침에 약 먹고 뭐 TV 좀 보고 막 이러다가 그냥 아침 챙겨 먹고 그러면은 이제 몸 회복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많이 이제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집 근처가 광안리고 집 뒤에 이제 산이 있고 이러니까 뭐 산책 한번 나갔다가 커피 마시고 뭐 책 보고 막 이러고 돌아오면은 이제 막 1시 이 음,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제 1시부터 밤까지는 그냥 보통은 네, 핸드폰 뭐 그냥 보고 집에서 있고 뭐 집안일 하고 막 네. 이러면서 보내고 있죠. 그러던 와중에 요즘 그 굉장히 오지게 바쁘게 된 이벤트가 일상에 있다고 들었어요. 네. 아마 그거를 보시고 써니 셰프의 어떤 암 환자가 되었다는 거를 거기에서 접하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유명한 계정에 네. 인터뷰가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요것도 어떻게 되는지 요것도 구구절절 얘기하자 보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한도 끝도 없이 한번 네. 얘기를 해봅시다. 네. 네, 제가 이제 그 유기견을 입양을 했어요. 네, 제주도에서. 네,
그래서 그 유기견 입양하시는 분들이 이제 귤 엔터테인먼트죠. 그쵸. 귤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제주도에서 이제 유기견들을 구조해서 이제 입양을 보내시는 분들이 이제 인스타 계정이 있는데 사실 네. 그거를 알게 된 것도 이제 혼세님이 그 스브스 뉴스에 나온 거 네네네. 그거를 링크를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알게 네. 됐는데 그래서 막 보다가 그게 너무 되게 컨셉 같은 거를 너무 재밌게 잘 잡으셨잖아요. 그쵸. 천재들이요. 예, 예, 그래서 그 유기견 그 아이들을 데뷔시킨다라는 아이돌 연습생으로 해서 데뷔시킨다라는 약간 푸듀 느낌이죠. 그쵸? 네, 맞아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인스타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거를 막 이제 팔로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다가 제가 이제 갑상선암 진단받기 전에 한창 이제 혼세님이랑 막 강아지에 막 미쳐있고 또 우리 네. 막 유기견 그 봉사활동 다니고 이러던 네, 시즌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뭔가 그냥 이제 뭔가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해야 되나? 막 이런 게 예전처럼 막 이렇게 막 즐겁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생에 뭔가 이렇게 스파크를 튀게 하는 이런 일도 이제는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음, 뭔가 그냥 그전이랑 다르게 뭔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몰두하고 내가 필요한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텐저린즈 그 계정을 보고 있던 중에 이제 그때 왜 선생님이랑 저랑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 인생에 강아지가 이제 필요한 때다. 맞아, 맞아. 공동 생활을 하자, 나중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음, 음, 그냥 어쨌든 그 텐저린즈 계정 그거를 보다가 이제 뭔가 좋은 일을 해보자 음, 라는 마음도 들고 그 다음에 그냥 뭔가 어떤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냥 음,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존재가 음, 저한테. 음, 내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일을 못하고 막 이렇게 네. 되면서 되게 내가 너무 쓸모없는 존재 같이 느껴지는 음, 때가 많았거든요. 네네네. 아프고 일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우울하고 그렇다고 해서 음, 내가 지금 당장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닐 때, 음.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의 효용이라든가 좀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됐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너무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만 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계속 그렇게 살았었으니까, 그쵸. 계속 바쁘게 살았고, 음, 계속 이제 나를 증명해야지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막 이런 환경에서 일을 했잖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또 막 외국에 있으면서 그 서양 남자들이랑 이렇게 경쟁하고 막 이러면서 되게 네, 약간 사실 요리사 일을 하면서 셰프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런 음, 자기 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네, 더 심해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원래도 네, 있었지만. 왜냐면 계속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고 얘네들이 나를 써야만 되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사람 말고 나를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음, 보여줬어야 됐었으니까. 그랬는데 네, 한순간에 제가 아파짐으로써 막 시간은 너무 많이 남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덕질이나 막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고 뭐 사람들은 막, 뭐 배우고 싶었던 거를 배워봐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배우고 싶은 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는 그냥 나가서 산책하고 되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엄청 많이 맞아요. 걷잖아요. 걷는 거 워낙 좋아하고, 예, 그리고 산책하고 뭐 그냥 동네 구경하면서 뭐 커피 마시고 그냥 이런 소소한 것들을 좋아하니까 네, 그랬는데 그냥 너무 이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의 존재가 과연 필요한 사람이라든지, 음, 음, 필요한 그런 존재. 내 존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 딱 눈에 보인 아이들이 이제 제주 텐저린즈 아이들이었고, 근데 음, 이게 사실 뭐 여기에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텐저린즈 계정에는 사실 안 올라갔는데, 제가 네. 이런 말을 해도 되나요? 제 원픽은 사실 연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치, 그치. 원래 그 인연이라는 게 다 그렇지. 네,
제 원픽은 레드양이라고. 원래 약간 써니 셰프가 좀 억울한 상을 좋아합니다. 네, 네. 입양 뭐 문의 아직까지 한 건도 7개월이 다 없었고. 돼가는데 한 번도 없었고 막 이런 아이였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영규리는 진짜 인기도 많고 사실 센터잖아요, 영규리가 맞아. 어떻게 너무 보면은. 예쁘고. 에, 너무 예쁘고 막 인형같이 생겼고 다들 막 너무 예쁘다 예쁘다 해주고 막 입양 사실 신청도 되게 많았었고 그러니까 미인 방명이라고 역시 또 그만큼 풍파도 많았지만 맞아. 파양도 한번 다시 되고. 예, 그래서 레드양이 제 원픽이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니까 수술이 끝날 때까지 이제 조금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왜냐면은 제가 데리고 와놓고, 뭐 수술하는 동안 부모님이 해주실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시고 이러니까. 어쨌든, 네. 주 양육자는 제가 돼야 되고 이러니까, 아, 그러면은 입양 신청을 좀 천천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네. 다를까. 제가 삶이란? 수술하고, 음. 예, 제가 수술 받고 회복하는 동안 입양자분이 생기셔가지고, 음. 이제 레드 양이, 예, 서울로 입양을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랬는데, 사실 수술 끝나고 바로 이제 레드 양 입양 신청서를 낼 수도 있었는데, 네. 제가 진짜 다른 분들은 다 영규리 너무 예쁘다, 영규리 너무 예쁘다 막 이러셨는데 저는 사실 영규리가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었거든요, 처음에. 그치, 그래가지고 그치. 레드양이랑 영규리랑 제일 마지막까지 남은 두 마리잖아요, 두 네. 아이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인스타에 그 피드가 올라올 때마다 저는 진짜 레드양밖에 안 보이고 약간 속으로 영규리 뭐가 예뻐? 내 눈에는 레드양이 최고인데 약간 이렇게 약간 생각했었거든요. 원픽이 있으셔가지고. 네, 그랬는데 약간 저는 그래서 진짜 그냥 두 마리를 입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음. 아기들이 조금 크기도 하고 네. 저도 이제 강아지를 키워본 적도 없고 뭐 예전에 집에 이제 부모님 댁에 강아지가 있었지만 어쨌든 주양육자는 부모님이셨고 부모님이었으니까. 어머님이셨고 저는 제 예전에 그 강아지를 키우는데 일조를 한 게 없으니까 그냥 음. 그때 서울에서 이제 막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가끔 집에 와가지고 그냥 예뻐해주고 산책해주고 산책 같이 가고 막 이런 거 말고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제 깜지는 좀 작았는데 얘네들은 막 12kg 막 이런 중형견이고 막 네. 이러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레드양이 입양이 되면은 영규리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또 그 흐름으로 또 간다. 에, 어. 솔직히 제가 생각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그치. 레드양이 입양 가면은 영규리는 또 그래도 7개월 동안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얼마나 외로울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음. 그러면은 두 마리를 다 입양할 수는 없을까? 약간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네네네. 이제 엄마한테 막 그렇게 그러니까 운을 조금 띄웠죠. 엄마 네. 두 마리를 입양을 하면 안 되겠냐 막 네. 이랬을 때 어머니가 당연히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조금 설득을 한번 해보자 네. 막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약간 옆에서 막 이렇게 긁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레드 양이 이렇게 입양을 가버리고 네. 이제 영규리 혼자 이렇게 남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냥 저는 약간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들어오셨어요? 네, 들어오세요.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연규리가 들어왔나 네, 봐요. 네. 자기 얘기하는 호랑이도 줄 제 말 하면 알고. 나타난다고. 네. 아우 좀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네. 네. 하여간 그러면은 또 그러니까 어쨌든 영규리는 저의 원픽이 아니었으니까 생각을 네.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약간 사람이 사인을 약간 믿는 사람이잖아. 이 모든 게 약간 어떤 계획 속에서. 네. 네. 아, 그래. 내가 레드 향이 원픽이었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는 그러면은 하늘이 나한테 이제 연결이를 중지해 준 우주의 거다. 기운.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은 나는 아무따 그냥 연결이로 간다. 네. 이렇게 해서 근데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또 얘가 내 새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그 군학현 대표님이 듀렌터 그 네.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잖아요. 금배 이사님 계정이 네네네네네.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사진에
뭐 40일 연습하다가 그치. 집에 갈래? 이랬는데 응, 난 꼭 집에 갈 거야 했던 영규리가 아직도 평생 가족 집에 못 가고 있다라고 썼던 그 게시물을 보고 써니 셰프님이 갑자기 그걸 야 이거 너무 가슴 아프다고 에, 뭔가 그 진짜. 사진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 진짜 그 전까지만 해도 절대 진짜 영규리는 눈에 안 들어왔었거든요. 네. 미안하다, 영규라. 하지만 어쨌든 너는 지금 나랑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생 갈 거니까. 예. 근데 진짜 그랬었거든요. 아시잖아요. 맞아. 온리 레드양 막 이러면서 맞아, 막 이랬었는데 맞아. 어느 순간 진짜 영규리를 생각하게 되고 아 영규리는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두 마리를 어떻게 같이 입양을 해볼까? 막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이제 그 피드를 보고 그 네. 40일 연습하고 집에 갈래? 갈래. 그거를 보고 이랬는데 아 진짜 막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영규리 어떡해 막 이러면서 네. 그러면은 두 마리 다 한번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막 네. 이랬는데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레드양이 가고 저는 네 그냥 영규리다 그러면 나의 강아지는 영규리였던 거다 이거는 네. 나의 인연은 영규리였던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영규리를 입양하게 되었죠. 레드양조차도 어떻게 보면 영규리를 소개해준 네, 소중한 그쵸. 내 취향 강아지. 맞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다들 본인한테 되게 잘 맞는 보호자를 찾아서 간 것 같아요. 저희끼리 이제 그 텐저린즈 보호자들이랑 그다음에 큐렌터 분들이랑 이렇게 해서 저희끼리 단톡방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게 진짜 본인들의 특색이나 뭐 성격이나 이런 거에 잘 맞는 보호자를 정말로 찾아간 것 같아요. 귀신같이. 네, 왜냐면 네. 영규리를 보고 있으면은 저는 저희 엄마가 정말 나중에 너 같은 딸 하나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이 말이 계속 생각. 근데 방심했겠지. 나는 뭐 출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방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진짜 나는 그럴 일 없을 거야 막 네.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연결이를 보면 볼수록 와 얘는 진짜 어쩌냐 약간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그래요? 누구를 닮았노 약간 애가 연결이가 되게 쓸데없이 용감하고 쓸데없이 용감하고 그런 거 그다음에 그냥 보고 있으면은 네. 되게 뭐든 다 막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돼요. 가다가 뭐가 있으면은 자기가 모르는 거고 막 이러면은 레드양 같은 경우에는 영규리랑 완전 성격이 반대래요. 레드양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막 이런 네. 성격이어가지고 네. 근데 영규리는 되게 그냥 가다가 자기가 처음 보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가서 막 확인해봐야 되고 이런 성격들이 되게 진짜 쓸데없이 용감하기도 하고 고집도 되게 세고 네. 그러고 그냥 그러니까 저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투영해서 보고 있어요, 영규리한테. 모든 거를 꼭 해봐야 한다는 게 굉장히 써니 셰프네요. 네. 예전에 써니 셰프도 무슨 스웨덴을 가봐야겠다. 가고. 네. 그리고 또 뭔가 이런 컨텐츠 기획 뭐 이런 걸 해봐야겠다. 또 하고. 하고, 바를 네. 열어야겠다. 열고 그리고 바를 하더니 갑자기 야 이렇게 애매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요리를 배워야 될 것 같은데 호주에 가야 될 것 같아. 호주 가고. 네. 진짜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약간 진짜 누구 닮았노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약간 인내심 없고 좀 산만하고 그렇지만 뭔가 그런 게 매력이다. 동시에. 네, 그렇죠. 근데 누구를 욕하겠어. 나 자신도 그런데.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은 막 진짜 막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좀 화를 덜 낼 것 같아요. 다른 양육자가 있었으면 얘가 이러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왜 너는 네가 다 알아야 되냐. 네. 막 버럭버럭 화도 내고 할 수 있는데 뭔지 알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막 미운 짓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당연하지. 육아는 현실인데. 매번 뭐 이렇게 막 진짜 약간 애를 키우는 거랑 똑같은 맞아. 느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도 약간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데 진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되게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규리는 써니의 거울.
나는 겨우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네. 왜 나의 모습이 얘한테 이렇게 보이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구 대표님이 이제 저한테 영규리를 설명해 주시면서 네. 영규리가 되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나면은 되게 대장 노릇을 하려고 막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는 이미 거예요. 거기서부터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되게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것들이 굉장히 아유 너는 어쩔 수 없는 내 새끼구나 약간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 집을 정말 잘 찾아간 것 같아요, 영규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밉게 보자면은 얼마든지 밉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약간 그쵸. 뭔지 알지. 왜 이런지 알지. 그냥 이해하죠.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뭐 음. 더 너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내가 뭐 덜하지는 않았으니까 아, 너도 이러면서. 지지 않지 또. 그러면서 그냥 이러면서 사귀고 그냥 풀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오죽 신나게 살았으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약간 웃기게 위로한답시고 울고 있는 써니 셰프. 엄마가 너 지금까지 살아온 거 생각하면은 갑상선하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굉장히 불나방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만하길 다행인 줄 알라고. 진짜.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누가 그런 얘기 했다가는 정말 손절당할 위기지만 어머니만 할 수 있는, 어머니만 할 수 있는 그런 그래가지고 굉장히 약간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도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대화 내용 중에 웃을 일은 있었다. 네, 맞아요. 네. 진짜 그래요. 근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아픈 것도 네. 저한테 이제 한 템포 쉬고 가라. 맞아. 이렇게 해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중에 또 이제 이렇게 영규리가 제 인생에 들어오게 된 것도 뭔가 다 이거를 통해서 저한테 큰 깨달음과 이런 것들을 주시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굉장히 뭐 잘 나가지도 않는 좀 나이롱 신자지만 교적은 있잖아요. 그쵸. 어떤 적은 있잖아요. 우리가 다니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독실하지 않습니다만. 근데 이럴 때나 한 번씩 이제 꺼내보는 거죠. 네, 근데 항상 지금까지 그 사인을 믿다가 망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니 그리고 사실 매일매일 조져지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 사인을 믿는다는 것도 나의 욕구를 자꾸 사인인 걸로 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호주를 가고 싶어. 근데 이걸 자꾸 사인이라고. 뭔가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데 종교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인이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죠. 아니 근데 일본 드라마 중에 롱베케이션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그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뭔가 뭘 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신이 준 방학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푹 쉬어야 된다. 네, 근데 방금 써니 셰프님이 해줬던 얘기가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너무 정신없이 살았었고 사실 남한테는 되게 관대한 스타일이고 남 항상 챙기고 막 이런 거는 잘하고 이러는데 사실 저 스스로를 그렇게 돌보면서 살았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을 계기로 진짜 되게 스스로를 잘 살피는 법을 이제 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냥 되게 진짜 그냥 하늘에서 나 쉬어가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몸도 사실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운동도 그러니까 산책도 막 이렇게 꼬박꼬박 하고 운동도 하고 막 이러면서 지내고 있어서 그냥 사실 막 제가 부산에 친구가 그렇게 많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친구들이 좀 보고 싶고 막 이런 거 빼고는 그래도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친구 입장에서는 그냥 이 모든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쵸. 다 이런 일이 애초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냥 서로 위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지금 강아지 임시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저도 이제 7시 요즘에 이게 자꾸 점점 땡겨져서 지금 제가 조금 불만인데 얘가 처음에는
처음엔 7시 반쯤 일어났다가 이제 6시 반까지 땡겨져가지고 지금 약간 그게 조금 불만인데. 에, 네, 그래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저도 이제 12시 되면 자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에, 뭐 산책시키는 거나 아니면 또 아이를 이렇게 같이 양육하는 지내면서 거나, 너무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음, 같은 동시간대에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써니 셰프가 있어가지고 저도 되게 네, 마음 기댈 때도 있고 요즘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고 저도 요즘은 그렇게 바쁘게 일하지 않는 상태고 약간 저도 이제 앞으로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데 변화도 좀 있을 것 같고 좀 이런 고민이 많은 음, 시기거든요. 근데 음, 저도 예전에는 좀 그런 생각했어요. 막 뭐 1년에 뭐 6개월은 뭐 어느 나라를 가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느니 뭐 음, 맨날 광란에 파티를 하고 막 이런 시기가 있었고 그때 제가 음,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이비자에서 2주 내내 파티를 하다가 어디 길바닥에서 자다가 발견되고 막 이런 일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써니 셰프랑 같이 하고 있을 거라고 그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많은 맞아요. 사람들이 너네 그거 언제까지 재밌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딴 거 몰라도 쟤는 재밌을 것 같은데 나도 같이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맞아. 있었는데 뭘 너무 하든 같이 하겠지. 예. 근데 너무 신기하게 되게 비슷한 시기에 뭔가 생활 리듬도 그러니까 이 지금 비슷해지고. 암에 걸리기 전에도 비슷한 네, 시기에 뭐 봉사도 같이 다니고 배구도 제가 한창 미쳐 있을 때 또 같이 다니고 써니셰프 워낙 네, 배구 오래 봤으니까 네. 뭔가 이런 스텝이 상황은 달라도 조금이라도 그냥 일상에서 카톡하고 이렇게 할 때 음,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같은 거예요, 계속.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진짜 되게 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밍이 서로 잘 맞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네, 그런데 되게 비슷하게, 예, 그 타이밍이 가는 것 같아가지고. 음, 그래서 의지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되게 네.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걸 매일 물을 수 없잖아요. 뭐, 써니야, 뭐 오늘 음, 기분 어때? 뭐, 점심 때는 뭐 했어? 뭐 먹었어? 뭐 음. 이런 거를 사실 너무 환자 취급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쵸. 오히려 그게 예. 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예. 이게 이제 영규리의 계정이 생기고, 써니 계정이 생기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 오늘 아침 산책했는데 내가 이런 걸 좀 잘못한 것 같아. 뭐 저녁 산책했는데 음,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멀리 있어도 일상을 실시간으로 계속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일인 것 같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되게 사실 감동적이네요, 진짜. 예, 그거를 일일이 물어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저희처럼 너무 약간 웃기는 걸 기반으로, 다른 저, 사람들은 솔직히 할 말이 그게 없어. 어렵거든요. 어렵고 막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뭐 늘 나한테 얘기해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무슨 일 있으면 늘 나한테 얘기할 거라는 믿음이 있고 그게 우리의 약간 자랑이지. 근데 그걸 네. 일일이 말하기도 조금 어렵고 그리고 사실 팟캐스트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뭐 흔쾌히 좋다고 여러 사람 조언도 많이 받았으니까 뭐 방송 나와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해줬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오늘 한 대화를 그냥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음, 저처럼 물어보는 사람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깼을 땐 어땠어? 뭐 했을 땐 어땠어? 뭐 요즘은 그래서 어떤데? 뭐 그때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어? 어떤 기분이었어? 뭐 선생님 앞에서 울었어? 안 울었어? 이거를 우리는 원래 맨날 얼굴 보던 사이니까 이거는 그냥 앉아서 네. 술 먹으면서 새벽에 하는 얘긴데 맞아. 뭔가 저도 그게 어려운 거예요. 뭔가 이런 기력 없는 음, 써니를 본 적이 없으니까 없죠, 그쵸.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 이걸 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 이런 게 좀 되게 어려웠는데, 사실 저도 방송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좀 고맙고, 음, 뭔가 써니 셰프가 힘든 와중에도 자꾸 저만 여러모로 좀 약간 위안을 얻고 있고, 아, 그래도 이 친구가 이래서 다행이야, 저래서 다행이야 하면서 그러고 있는 게, 아, 되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드는 때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음, 항상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괜히 이제 막 그런 거를 겪고 있을 때 이렇게 옆에서 네, 막 찌르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스타일이 진짜 다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냥 되게 이거를 담담하게 받아들여주는 게 엄청 고마웠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진짜 막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막 꼬치꼬치 막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막 묻지 않고 네. 그냥 예전처럼 예전이랑 똑같이 네. 이렇게 우리는 농담할 거 농담하고 막 음. 이렇게 그냥 똑같았잖아요. 예전이랑 네. 뭐 제가 아프기 전이나 아프고 난 뒤나 우리가 막 맨날 헛소리 하는 거는 똑같고 네. 막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고마웠죠. 되게 네. 좋고 제 입장에서는 사실 진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환자 취급하면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음. 아, 막 너무 아프지, 너무 막 힘들지, 막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도 되게 음. 약간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진짜 다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환자인 거를 받아들이고 그거에 음, 맞춰가지고 당연히 뭔가를 고려해서 만난다거나 그걸 네, 같이 받아들이고 같이 생활해 나가는 거랑 약간 음, 모든 인사를, 그러니까 환자 취급이라는 말도 조금 논란일 수 있지만 음,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인사할 때마다 뭐, 뭐 하지, 뭐 오늘도 아프지, 뭐 이렇게 음,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게 우리가 뭐 나 이제 암 환자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암 환자라는 정체성을 지금은 이제 추가로 갖게 된 거지만 그렇게 사람 인생이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 선고를 받는다고 음, 암 환자로서의 나만 존재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랑 지내고 또 영규리랑 지내고 이러면서 저는 되게 예전에 못 봤던 종류의 건강함을 보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옆에서. 약간 정신적으로 뭔가 되게 안정된 것 맞아.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기는 해요. 그러고, 음, 그러고 그냥, 그러니까 진짜 혼자서 만약에 제가 서울에서 이 모든 과정들을 겪었으면은 되게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그래서 아프면서 되게 많이 생각이 많이 바뀌어지고, 음, 인생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막 그렇게 막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음, 음,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전에 옛날에 같았으면은 누군가 뭐 암 걸려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일단은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다 하면은 연락도 어렵고 막 이랬던 시절도 있었을 텐데 사실 지금은 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거의 실시간으로 맞아요. 맨날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그 음, 전보다 이제 둘 다 걔랑 같이 살면서 같이 얘기할 수 네,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이랬어가지고 저한테는 그게 되게 시사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게 꼭 음, 뭐 어떤 상황에 놓인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확 흩어지는 시대가 이제 아니니까. 음, 예, 그래서 앞으로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앞으로 계속 같이 살 거고, 네, 뭐, 나중에는 맞아요. 뭐 서로의 휠체어를 이제 밀어주면서 우리가 늘 밀어주면서 서로 등 긁어주면서 얘걔 처음에 암 걸렸을 때 기억나냐?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면서 뭐 어떤 위로의 말이 우리한테 제일 맞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음, 얘기인 것 같아. 우리는 그냥 다 같이 하는 거지, 앞으로도. 네, 그냥 맞아요. 같이 하는 거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내고, 뭐, 개를 키우든, 뭐, 투병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냥 계속 다 같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너무, 약간 그런 믿음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막 제가 아프다고 해도 당연히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게 막 그렇게 막 큰일 같이 막 이렇게 호들갑 떨고 막 이러지는 않았던 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저야 고맙죠.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그거를 지금이야 수술 받고 경과가 네, 좋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생활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어쨌든 막 음, 이러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사실 그 수술 받기 전이랑, 그러니까 암 그 진단을 받고 이랬을 때는, 사실 진짜 정말 정말 좀 되게 그랬거든요. 음,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거를 겪고 있을 때 그냥 제 성격에 뭐 물론 그러니까 워낙 오래됐고 워낙 잘 알고 막 이러니까 안 그러겠지만 근데 만약에 진짜 제가 그거를 겪고 있을 때 오히려 막 그렇게 막 옆에서 막 꼬치꼬치 막 이렇게 했으면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음. 되게 싫었을 것 같아요. 너무 막 매 순간 다시 실감하게 만들고, 에, 떠올리게 나는 만들고, 어떻게든
캄하고 어떻게든 이거를 최대한 긍정적이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내 인생의 이제 모든 그 포커스는 나의 병이야 이런 거를 이렇게 주지시키는 이런 그런 게 있으면은 되게 그런 게 있었으면은 진짜 되게 더 힘들고 더 우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그래도 경과가 좋고 좀 맞아요. 살만해졌으니까 그래서 또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아픈 분들이 그러니까 되게 많은 큰 질병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겪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아 괜찮아요라고 말을 하고도 워낙에 그런 커뮤니티 같은 데서 여러 케이스를 보다 보니까 마음 한구석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고 아 힘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약간 좀 마음이 까끌까끌 하려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여러 가지 좀 이제 질병이나 이런 거 안고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한 번씩 네. 하셔가지고 오히려 진짜 아플수록 예전에는 안 보던 시야를 좀 갖게 되고 이러니까 더 좀 세심해지고 좀 더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지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요즘 약간 진짜 되게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예전 같으면은 좀 더 가볍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되게 네. 신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말 주시면 답을 못 하겠어. 괜히 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또 이거 네. 막 이렇게 될까 봐. 저희가 원래 약간 이런. 막말하는 게 매력인 사람들인데 아쉽습니다. 우리끼리 진짜 막말하는 게. 더러운 얘기 나왔는데 아쉽습니다. 그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생기고 그냥 어쨌든 되게 그래도 저한테는 한 번쯤 좀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요즘은 그냥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도 아마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안 하신 분들은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하셨던 분들은 조금 걱정하고 응원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네. 한번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너무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늘 뭔가 맨날 비욘세 녹음하면은 한 번은 울고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보이지 않아요. 멀리 있어도 또 울고 있다는 네. 거예요. 진짜 너무 위로와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그냥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댓글이나 막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고 해가지고 저도 보면서 되게 위안이 많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뭐 씩씩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워낙 오래 봤으니까 좀 그런 게 좀 아프거든요. 아까도 얘기하는데 막 3월 2일, 3월 4일 뭐 말로는 그때는 별 생각 없었어라고 하는데 막 날짜를 이렇게 다 일일이 기억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되네요. 진짜 막 네, 그런 그래서 거. 그냥 그런 데서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렇게 대화를 해도 그 이면을 알아주는 사이니까 구구절절 말하지 않았겠지만 그냥 아까도 날짜 얘기하는데 저는 되게 마음이 아프고 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뭐 너무 써니답게 뭐 그렇게 잘 항상 얘기해주고 이 와중에도 늘 듣는 사람들 배려해가지고 안심시키려고 얘기해주고 그런 거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굳이 뭐 얘기하지 않아도 언젠가 너무 막 와르르 대고 싶고 무너지고 이럴 때 언제든지 연락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너무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항상 따로 말하지 않는데 그냥 다 뭐 같이 하면 되죠. 앞으로도 계속. 네, 네, 무슨 경과가 있든 뭐 어떤 상황이 있든 우리 다 같이 하면 되는 거고 또 우리 서로 인생에 앞으로 또 무슨 일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뭐랄까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뭔가 문장으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거를 잘 이해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굳이 구구절절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오히려 긁으면은 그게 진짜 긁어부스럼이라고 이렇게 되는 맞아. 경우들도 있는데 그냥 진짜 그냥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냥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네. 그래서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얘기 털어놔 준 게 아마 뭐 아까 제가 뭐 자세히 못 물어봤던 얘기를 이참에 이제 얘기해줘서 고맙다고도 했지만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뭐 본인이 이런 일을 스스로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주변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정작 이걸 겪으면은 어떤 세세한 마음이 들까 이런 거를 좀 마음 졸이고 있는 분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가지고 네 여러모로 정말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전하고 바깥에서 또 이제 부모님께서 쟤네 무슨 얘기를 하길래 저렇게 무지일지 짜고 있냐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또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깨달은 건데 네. 저도 그 당시에는 뭐 그런 말 하면은 잘 안 들리고 막 이랬었는데 그냥 그래도 어쨌든 지나가더라고요. 맞아. 네. 지나가요. 네,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들 건강하시고 정말 건강 근데 잘 챙기시고 정말 건강검진 꼬박꼬박 받으시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제일 어려운 어떤 네, 주문이에요. 맞아요. 그냥 근데 그런 마음도 정말 족가라 약간 이런 마음. 아유 조카라 스트레스를 내가 받고 싶어서 받냐고 진짜 조카세요 진짜.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제일 큰 어떤 후회는 나중에 가서는 검진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도 하긴 했지만 써니 셰프님이 그렇게 미친 듯이 하품을 할 때 그냥 그게 늘 마음에 남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만약에 뭐 너무 그 평소 본인답지 않게 좀 신체적인 좀 피곤함이라던가 이런 거를 느끼는 주변 지인들을 보시면은 꼭 이렇게 검진도 해보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도 검진을 받고 이렇게 회복까지 이렇게 잘 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안 그랬으면은 정말 건강검진 같은 거 정말 평생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받는 건강검진이 처음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진심으로 너 무슨 미국 사람이냐. 종합검진을 안 받다니 미국 사람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했었거든요. 여러분 꼭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프리랜서 분들 회사에서 해주는 거 없고 막 이렇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설 검진이나 이런 것도 알아보셔서 항상 1년에 한 번씩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다들 같이 살아야죠. 건강하게라는 말도 부담인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스로 몸 잘 돌보면서 본인 컨디션이 허용하는 한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이렇게 낄낄 웃다가 눈물 한 바가지 쏟으니까 지금 1시간 40분이 돼가지고 지금 암 환자를 붙들고 네, 오늘 지금 영규리한테 오늘 2번의 조집을 당해가지고 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거 정말 강아지 키우는 거 너무 하지만 너무 힘들 것 같다면 본인과 비슷한 아이를 고르면 참을 수라도 있다. 인내라도 할 수 있다. 제가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네. 충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일 산책도 영규라 산책 조지자라고 한 다음에 조져지는 것은 이제 써니 셰프님을 늘 나였다. 높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화이팅이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아마 또 이제 민족의 대명절이죠. 4월 27일 위대한 작사 김이나 작사가님의 생일과 4월 29일 네, 우주대스타 김희진 선수의 생일이 있어가지고 아마 관련된 어떤 사연 같은 게 지금도 조금 속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두 분의 저의 어떤 그 투 최분들인데 김이나 작사가님의 좋아하는 가사들 얘기들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김희진 선수의 어떤 뭐 명경기를 추천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생일 카페 이벤트가 있는데 이걸 홍보하고 싶다거나 이런 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 늘 저희 사연 뭐 후기 광고 받고 있는데요. beh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이제 또 주무셔야죠. 네, 또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입을 털었더니 네.
이제 예, 오늘 네.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괜히 그 약간 복잡하고 제일 좀 심란했던 시간들을 복귀해가지고 너무 또 네. 마음이 시끄럽지 않을까 걱정이지만 뭐 한바탕 울었으니까는 이제 그냥 풀잠 주무시고요. 네. 네. 또 내일 저는 또 일찍 일어나서 산책도 가셔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클로징 멘트 안 까먹으셨죠? 아우, 당연하죠. 네. 잠깐만요. 아, 요- 네.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네네. 여러분. 네. 자연스러웠습니다. 자연스럽고요. 굉장히 매끄러웠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네. 갑니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욘의 세상 비욘세.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혼자 사세요. 사세요. 안녕.